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보입니다. 이번 5월에 받은 문제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유형은 제가 항상 받았던 문제들. 뭐 국어는 이게 폭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그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보기를 같이 엮어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제가 기존에 풀었던 고2 3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지문은 3개가 있는데 문제는 2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가만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보기를 가지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문학작품이라는 거는 우리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작품을 읽고 개인마다 감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감상을 일일이 인정해버리면 답이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상을 이 관점에서 해라라고 아예 그걸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가 본 대로, 그냥 자기 상식대로 이런 식으로 읽는 경우가,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경우죠.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요. 일단 1번 지문, 가번 지문을 보기 위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요. 산문이기 때문에 일일이 읽으면 좀 산만해지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2등급으로 좀 잡고요. 자, 보기가 항상 그런 것처럼 자,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해석하거나 정리를 하고 바로 선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보기를 먼저 좀 보면요. 황혼에는 1930년대 도시 노동자로서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드러나 있다. 특히 기계화가 가속되는 현실 속 화자의 나날이 퇴락해가는 고향, 이 모두가 병든 것으로 형상화되어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 태도를 볼 수 있다. 보기를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일단 시기적으로 1930년대고요. 자,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고요. 특징이 어때요?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이거를 그 시대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화자와 그리고 시골이라고 하시는 고향이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좀 이 부분이고 다시 좀 돌려봐 주시겠습니다. 다가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단락이 4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락까지는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1930년대의 현실에서 화자가 도시노동자예요. 근데 도시노동자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적응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단락까지는 뭐라면은 자, 이런 자본주의 상황에서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뭐냐? 지금 여기 말하는 병든 남자. 근데 보기에서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병든 것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락서부터는 조금 보겠습니다. 자, 고향이요. 황혼의 저작거리, 그러니까 해질녘의 저작거리에서 나는 아리따운 너의 기억을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진 팀장님. 아리따운 너의 기억을 찾아라고 하는데 이 너가 누군가요? 예, 고양이죠. 근데 애들은 이것마저도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야, 바로 앞에 있어. 이게 가리키는 게 뭐니? 라고 이렇게 그냥 슬쩍 물어보면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툭툭 집어가지고 좀 물어봐야죠. 예, 기억을 찾아. 나의 마음을 전서구와 같이. 뭐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서구가 뭔지요. 그런데 이 전서구도 아이들은 잘 몰라요. 예. 전서구와 같이 밑에 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 있습니다. 같이 날려보낸다. 정든 고사. 좁은 길입니다. 골목길 같은 거고요. 썩은 울타리, 늙은 아베의 하얀 상투에는 몇나절 때 묻은 회상이 맺혀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사시라든가 울타리라든가 늙은 아베의 하얀 상투 이런 거는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본주의라든가 기계화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부분이 그리운 거예요. 도시에서 자기가 써가면서. 자, 고양이, 지금 회상이 맺혀 있는가? 우거진 송림 속으로 곱게 보이는 고양이여. 병든 학이었다. 너는 날마다 야위어가는. 병든 학이 뭘 가리키죠? 지금 여기 병든 학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병든 학이 뭘 가리킬까요? 자, 앞에 보면은 곱게 보이는 고양이여 병든 학이었다. 너는 날마다 야위어가는 거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고양도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가 나날이 늘어나고 보기에서 기계화가 가속되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게 그대로 나오고 나는 병든 사나이. 아까 위에서도 병든 나라고 돼 있었습니다만 야인 손을 들어 오랫동안 타태는 게으름입니다. 타태와 무기력을 극진히 어루만졌다. 그러니까 이 기계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황혼 속에서 보통 황혼은 해질녘이죠. 해질녘이라는 건 보통 죽음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좋지 않은 이런 부분. 자, 이런 어떤 시대가 아니라 어떤 이런 시기적인 시간적인 어떤 그런 흐름마저도 이 사람의 안 좋은 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보이지 않는 황혼 속에서 나는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분노라는 건 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근데 왜 절망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요. 아리따운 너의 기억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아리따운 너는 고양이 기억이죠. 그렇죠? 근데 이 고양은 이 자본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자본주의 이전에 내가 좋았던 그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병든 나라고 했는데 자, 병든 나나 병든 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 무너져 내려가는 어떤 개인과 지역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가 나란히 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되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 그리고 자, 힘없는 분노 그리고 절망. 자, 이게 시대에서 느끼는 지금 뭡니까? 서술자의 정서죠.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자, 문제를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아까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병든 학을 통해 화자와 고양 모두 병든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보기에서요. 지금 이 모든 게, 자, 현실 속의 화자와 나날이 퇴락해가는 고양 모두 병든 것으로 형상화되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병든 나, 실제 본문에서도 병든 나, 병든 학이라고 해가지고 자본주의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개인과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리따운 너의 기억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너의 기억은요, 과거에 좋았던 고향의 기억이에요. 근데 이 고향은요, 그 자본주의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하고
자본주의를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자본주의 때문에 고향은 무너져 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답이 되고요. 그 다음 3번이요. 너는 날마다 야유어가는을 통해 나날이 퇴락해가는 고향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 아까 너는 병든 학이었다. 넌 날마다 야유어가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서 너가 가리키는 게 고향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는 나날이 늘어나고를 통해 기계화가 가속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도 기계가 가속되는 현실이라고 했고요.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기계가 나날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4번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 나는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버린다를 통해서 화자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 아까 말씀드렸죠. 분노는 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한 가지 조금 보면은 보기를 했을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요, 지문을 먼저 보는 것보다는 문제를 먼저 한번 스캔을 해서 어떤 것들을 묻고 있는가를 살짝, 그러니까 자세히는 안 보고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묻고 있구나 라는 걸 보고 들어가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보기를 스캔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거 없이 그냥도 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높은 등급 학생들한테는 좀 일종의 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보면은 여기에 이 모든 병든 것으로 형상화되어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지영 선생님, 여기서 회의적 태도라는 게 뭘까요? 자, 보기에서, 이건 번호입니다. 자, 보기에서 지금 보기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회의적 태도,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이게 괜찮은 거야? 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마이너스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는. 자, 근데 2번 선지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2번 선지에서는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발문을 보면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각 선지를 판단할 때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얘기입니까? 보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기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무조건.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보기에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놓고 가야 될 거를 정해줄 테니까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기가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데, 보기에서 자본주의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번은 자본주의가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해서 실제로는 문제를 거의 보지 않고도 약간 이거는 좀 우연적인 그런 건 있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건 국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기에 비추어서 작품을 감상하는 내용은 무조건 나온다. 항상 모의고사를 보시면, 그리고 내신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러니까 점수를 좀 내려놓거나 아니면 변별력을 주려고 할 때 주로 쓰는 유형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는 좀 외부 지문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만 이 문제만 보면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그냥 바로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1번은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